자, 우리가 문자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서식을 꾸미지 않았다 그러면 셀의 왼쪽 편에 숫자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면 배치는 오른쪽, 셀의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이꼴 1, 2, 3 이렇게 입력하면 이건 무슨 데이터죠? 데이터 직접 입력인데 숫자 데이터죠. 그럼 이건 오른쪽에 배치가 될 거라고요. 자,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땅따옴표를 붙여버리면 이건 데이터 종류가 뭐가 됩니까? 123을 문자 데이터로 취급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배치가 어느 쪽? 왼쪽으로 가겠죠? 자, 이런 숫자 형태의 문자 데이터를 실제 숫자 데이터로 바꿔주는, 변환시켜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종류가 바뀌네요. 민감해야 됩니다. 무슨 함수냐면, value라는 함수입니다. value. 아마 여기 뭐 코마 1급 준비가 처음이시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겁니다. 거의. 그러면 이건 뭘로 바뀐다고요? 근거가 있잖아요. 숫자 데이터로 바뀐다는 근거가. 됐습니까? 자, 일단 밑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을 배웠죠. 네? 그래서 1, 2, 3, 4, 5.6, 7, 8, 9 이렇게. 이거 안 지웠군요. 자, 요 셀에 표시 형식 지울게요. 이 셀에 표시 형식 없어. 안 지웠군요. 제가. 표시 형식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자, 셀하고 여기가 똑같죠? 자, 1, 2, 3, 4, 5, 6, 7, 8, 9. 자, 그래서 세 자리마다 콤마 표시하시고 소점 이하 표시하시고 하는 거 지난주에 배웠을 겁니다. 자,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내 입맛에 맞는 표현 방법으로 바꾸겠다. 표시 형식, 범주,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란에 기존에 있던 거 다 지우시고 숫자에 대한 첨단위 부분 기호 샵, 콤마, 샵, 제로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여기서 학원서 백업을 받아놓고 USB를 들고 가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어제 자료를 영상 자료를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오전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꼭 보세요. 복습하세요. 어제 특히 표시 형식. 자, 그다음 소점 찍으면 소점은 인식한다. 소점 이하는 뭐 0코드로 작업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공통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쌍따옴표 묶어서 표시한다. 이게 어제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공통된 내용에 대해서 쌍따옴표를 표시한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컨트롤 1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원래 쌍따옴표를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긴 하되 경우에 따라서 쌍따옴표가 없어도 된다. 경우에 따라서 없어도 된다.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아, 그러면 이런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처리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라고 그럽니다. 텍스트 함수.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삽입. 자, 텍스트. 이 함수가 어려운 이유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코드를 다 외우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고. 자, 텍스트 시험에 이 녀석이 나왔다. 방금 배웠던 밸류가 나왔다. 난이도는 무조건 한 단계 업그레이드입니다. 텍스트 확인. 자, value라는 인수는 아까는 뭐 넘버 숫자 이해야 한다. 텍스트 문자 이해야 한다. 그렇게 설명되잖아요. value는 어떤 데이터의 종류에 상관없습니다. 모든 데이터 종류 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value. 뭐 사전적 의미로 값, 가치니까 모든 값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입력할게요. 1, 2, 3, 4, 5, 6, 7, 8, 9. 자, 밑에 있는 포맷 텍스트. 포맷은 서식, 텍스트, 문자 처리 그런 의미인데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포맷은 서식이거든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있잖아요. 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샵, 콤마, 샵, 제로, 점, 제로. 그 다음에 쌍따옴표의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전체의 코드를 문자 데이터 취급하라는 게 텍스트입니다. 문자 취급. 그러면 이 코드 전체에 대해서 쌍따옴표 처리를 하시는데,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쌍따옴표가 몇 쌍이 있죠, 지금? 두 쌍이 존재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한 쌍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 앞뒤에 있는 쌍따옴표는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이 녀석이 이게 그래서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다. 뭐 이건 사용하는 규칙 방법이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으로 나오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건 데이터의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처리했던 요 셀은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숫자, 원본의 변화가 없댔으니까 숫자. 이 녀석은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나오면 이 보이스에 지금 쌍따옴표 묶여져 있는 거? 문자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 녀석이. 무조건 문자입니다. 텍스트 함수 통해서 나오면. 뭐 어차피 이런 것들은 그냥 교재에 있는 실습 문제를 가지고 교재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계속 실습을 해보셔가지고 손에 익히셔야 되니까 뭐 오늘 이렇게 잘 배웠다고 잘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미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열심히 하면 다 되지 않을까. 자, 함수 논리로 가겠습니다. 야, 진짜 죄송한데 교재 한 번. 자, 저희들 교재 112페이지 자,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를 바탕으로 엑셀 점수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엑셀 점수가 7점 이상이면 합격, 나머지는 불합격. 그러면 홍길동의 75는 어떻게 판정 내릴 겁니까? 합격, 불합격? 나길동은 너길동은 이렇게 판단해야 될 인원이 몇 명 있다고요? 100만 명.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편렸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다는 거죠. 도중에 또 반복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식으로 처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자, 방금 암산하실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암산 과정을 세분화시켰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머릿속에서. 엑셀 점수를 먼저 확인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뭐 했죠? 7점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셨겠죠. 우리가 엑셀 점수가 7점 이상인지 아닌지 이런 형태를 뭐라 그러냐면 조건이라고 그럽니다. 조건.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형태를 이야기를 하자면 왼쪽에 비교값이 오고요. 그다음 연산자로서 이제 비교 연산자라는 게 오는 거죠. 그다음 기준값 이렇게 오는 게 기본 틀이긴 한데 뭐 좌우가 바뀌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준값, 뭐 비교 연산, 비교값. 근데 원래 형태는 기본적으로 보통 비교값을 왼쪽에 적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를 우리는 조건의 형태인데 조건은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보고 대답을 어떻게 하죠? 맞다, 틀리다라고 하겠죠. 조건에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데이터가 true고, 부정적인 답변하는 게 false죠. 그러면 true일 때 우리가 방금 뭐라고 조건을 만족한다, true라고 했던 긍정적인 판단을 했을 때 합격이라고 대답을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낙일동 65에 해당되면 false라고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불합격이라고 여러분들 판단을 내렸겠죠. 암산하실 때. 그래서 함수 중에 조건의 결과가 true다, false이다라고 판단 내리는 요 true일 때의 특정 값을 표시하고 false일 때 특정 값을 표시한다라는 의미의 함수가 if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그 상에 맞는 함수를 뽑아내는 게 능력입니다. 뽑아내는 게. 왜냐하면 그게 맞는 형태의 그 상에 맞는 함수 뽑아내는 게 능력이긴 한데 딱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요. 한 개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에 따라서. 자, 그러면 빈 셀 선택하시고 일단 if 함수라는 녀석에 대해서 형식 공부를 좀 하러 갑시다. 인수 공부. 함수 삽입 if 그리고 확인 로지컬 테스트. 자, 로지컬은 논리 데이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식이라고 해서 조건식.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형태 있죠. 연산자 들어간 이런 식.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흰색 입력란에 뭐라고 입력을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뭐 오른쪽에 논리 데이터 true false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식들 중에 작성했던 식들 중에 논리 데이터가 나오는 식을 두 가지를 실습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일이다. 기억나세요? 이게 조건이잖아요. 비교 연산이다. 그러면 이 녀석은 지난 시간에 맞다라고 대답했겠죠. 이렇게. 그러면 맞을 오른쪽에 이 값이 true라면 두 번째 인수로 갑니다. 요 true, value if true의 이 true는 요 true입니다. 여기 이렇게 true라면 값 표시하겠다. 모든 값을 중에 하나를 표시하겠다. 참, 문자 참을 표시하겠다. 자, 물론 이 자리가 true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false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 자리가. 그럼 지난 시간에 이런 일이 아니다라는 형태를 배우신 적도 있죠. 그럼 여기가 첫 번째 수에 여기가 false라면 값 표시를 하겠다. 뭐 거짓이라고 문자 표시라는 게 맞긴 하지만 논리적인 전개상. 근데 value잖아요. 데이터 종류 어떤 건 상관없죠. 그럼 내 입장에서 나는 숫자값 123이라고 표시하겠다. 뭐 생뚱맞은 표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if 함수의 형식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갑시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자, 방금 이 계산을 하실 때 암산하실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라고요? 엑셀 점수를 확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셀에 뭐가 와 있어야 되냐면 엑셀 점수가 와 있어야 됩니다. 이꼴 가져오면 되잖아요. 참조 이꼴. 자, 여기만 가져올 거예요. 여기도 가져와야 되죠. 여기도 가져와야 되죠. 그러면 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맞아요? 이꼴 C3, 이꼴 C4, 이꼴 C5.
에? 작성해보면. 그러면 내가 고생을 안 하면 뭐 생기나?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이 필요하겠네요.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될 구조이죠?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다 채우네요. 이때는 뭘 고민한다고요? 상대 절대만 고민한다. 그러면 C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C3은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C3, C4, C5를 맞춰주려면 이 녀석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위치, 셀 주소 위치가 변하네요. 무슨 주소? 상대 참조. 이 형태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 이야기네요. 이게 절차라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나중에 틀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맞아, 아까 별거 아닌 데서 진짜 정말 틀린다니까요, 실제. 이 어려운 함수 다 배우시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70 이상인지 아닌지 물어봐 줘야죠. 그러면 가져온 값에 대해서 70 이상이다. 70 이상은 어차피 뭐 형태가 셀 주소가 아니니까 뭐 변화가 없겠죠. 복사 붙이니 자동 채우기라는 게.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흐를 때 무슨 값 표시한다고요? 합격. 펄쓸 때 무슨 값 표시한다고요? 불합격. 이 상이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if 함수. if,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어떤 형태의 내용을 작성을 하든 간에 이 자리는 중간 단계에 뭐가 나와야 되죠? 아까 마법사에서 true 아니면 false가 나와야 되죠. 지금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온다는 걸 화면상에서 보고 계시죠? 저 내용이. 그러면 이 형태가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네요. 콤마 value if true 만족한다면 값 표시.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문구 처리. 콤마 value if false 만족하지 않는다면 문자 값 직접 입력. 불합격. 쌍따옴표 문구 처리. if 함수는 인수가 3개가 필요합니다. 함수의 마무리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 조건이라는 게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2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엑셀이 70점 이상, 한글이 70점 이상, 조건이 2개 나옵니다. 자, 한 개일 때는 뭐 크게 관여하지만 2개 이상이 나오기 시작하면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도 또 절차가 필요합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이게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둘 사이, 이 두 조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 모든 두 조건 모두를 다 만족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AND 조건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건 이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자, 뭐,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표현 속에 내용을 줍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뭐뭐이고, 뭐뭐이면서라는, 뭐, 물론 이게 절대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건 AND 조건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저 모든 조건들 중에 적어도 하나를 만족한다. 아니면 어떤 이런 표현들, 또 뭐뭐 또는 뭐뭐 이거나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 아, 이건 오화 조건이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AND 조건은 2개 이상이 됩니다. 무슨 함수를 처리하냐면 AND 함수를 처리합니다. AND 조건이라는 것과 AND 함수는 사실은 형태적으로 다른 겁니다. 내용적으로 같을 수 있는데 형태적으로 하나는 수식이고 하나는 그냥 판단이라고 생각. 그 다음에 오화 조건은 오화 함수를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조건 두 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첫 번째 조건이 true일 때 두 번째 조건 true, 첫 번째 조건이 true일 때 두 번째 조건이 false, 첫 번째 조건이 false일 때 두 번째 조건이 false, true, 첫 번째 조건이 false일 때 두 번째 조건이 false. 이렇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의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조건 사이를 어떻게 판단 내렸다고요? AND 조건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 AND 조건은 뭐? AND 함수로 처리합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AND 조건 찾으시고, AND 함수 찾으시고, 죄송합니다. AND 함수 찾으시고, 확인. 로지컬 테스트. 자, 여기 뭐라고 하든 간에 어쨌든 논리 데이터 오면 되죠. 그러면 참조. 두 번째 인수 참조. AND 함수의 의미는 인수 모두가 true이면 true 값을 반환합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false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인. 그래서 자동 시험기 아래쪽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true일 두 가지 조건이 다 true일 때 true, 나머지는 false 함수의 의미. 자, OR 조건은 자 바로 하죠. AND 나와는 같은 거니까 아니 형식상 유사한 거니까 자 OR 두 조건을 OR 조건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OR 조건은 OR 함수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 콤마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자 바로 닫고 자, 이 녀석은 의미가 뭐냐면 자, 제가 화면 잠깐 보실래요? 이러면 하나 이상의 인수가 true라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true라면 적어도 하나 둘 다 true이면 true고요. 모두 false일 경우에 false 값을 반환합니다. 이게 O 함수의 의미입니다. 확인. 자, 엔터 여러분들은 엔터. 그리고 자동 치우기 쓰시면 true, true, true. 여기가 false. 이해되셨죠? 자,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거 계산이 되나요? 이 꼴. 1 곱하기 문자가. 이건 계산이 되나요? 이거 이식 엔터 치면 뭐라고 나와요? 혹시 계산이 돼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작업을 하시고 결과값에 샵 뭐뭐뭐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총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도 뭐 자주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일단은 나오는 족족히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한꺼번에 8개 다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자, 샵 밸류라고 나오는데 샵 밸류. 자, 샵은 일단 잘못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류라고. 오류. 식 잘못. 이건 식이 100% 잘못된 내용이고.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을 뭐 오류더라도 이게 잘못 이상하다는 건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에서 샵이 들어가면 뭔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원래. 이게 비단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여기 우리가 쓰는 뭐 태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럼 이거 왜 틀렸죠, 그런데? 이게 오류 식이 잘못되었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해결해 볼게요. 이게 왜 잘못되었을까요? 예, 오케이. 다 이해하셨죠? 곱하기 연산이라고 하는 건 큰 분류 속에 산술 연산이라고 합니다. 산술 연산은 어떤 데이터의 종류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죠? 숫자 데이터. 그런데 이건 데이터 종류가 뭐라고요? 가라는 건 문자 데이터. 그래서 밸류가 뭐라고요? 아까 모든 데이터 인수 공부할 때, 즉, 샵 잘못, 오류, 뭐, 데이터 종류 잘못.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액면 그대로 공부하는 게 좋은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찌됐든
이렇게 두면, 자, 문서상에 어떤 식을 작성해놓고 이렇게 두면 되게 보기 싫거든요. 근데 이게 뭐 큰 영향을, 문서 전체에 영향을 주느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걸 대비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수정 상태에 갈게요. F이나 더블 클릭. 자, if error라는 함수입니다. 자, 가로 열고 첫 번째 인수의 수식 값이 이 식의 결과값이 value 오류라면 이라는 함수가 if error고요. 콤마 value if error 오류라면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 의미 있는 문구를 달면 되겠죠. 저는 데이터 오류라는 문자 표시를 하겠습니다. 바로 닫고 end. 그러니까 그 식을 적어놓고 기본적인 식을 작성해놓고 에러가 나타날 경우 그 에러가 그렇게 뭐 문서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일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if error라는 함수를 만약에 식에 쓰고 계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다. 회사 가서 그러면 함수 실력이 좀 좋으신 분입니다. 함수 실력이 좀 좋으신 분이다. 자, 그다음 논리값의 부정, 뭐 역산,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꼴 논리식이란 게 이런 일이라는 표현 아시죠? 이거 결과값이 뭐죠? true라고 대답하겠죠. 엔터 쳐보면 true라고 대답하겠죠. 이 true 값은 논리값에 대한 역산, 부정, 뭐죠? 부정. false겠죠, false.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not입니다, not. not. 자, 그다음 이걸 이런 일이 아니다. 이거 엔터 치면 폴스죠. 이 폴스 값을 다 뒤집어 놓겠다고요. 부정하겠다. 무슨 함수? not. 자, 수학 삼각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4페이지. 물론 여기 있는 화면에 보이는 순서하고 교재에 있는 순서 다릅니다. 자, 엑셀의 합계는 이 표에서 엑셀의 합계는 응? 여기 있네요. 365. 혹시 엑세스의 합계는 이 정도 빨리 계산 안 되세요? 350. 암산 안 되세요? 그럼 엑셀, 엑세스 두 개 다 합치면 715. 제가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 아닙니다. 지금부터 암산하라 그러면 이제 암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엑셀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시트상에 셀을 두 개 이상 선택하시면 여기 화면 아래쪽에 여기를 지난 시간에 상태 표시주의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말 그대로 상태를 표시합니다. 요약 정보 값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평균 개수 합계값을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제가 이거 보고 읽은 겁니다, 방금. 엑셀, 엑세스의 합계는 715. 제가 어떻게 암산을 해요, 이걸? 여기 있는 내용을 읽은 겁니다. 시트 상에는 셀을 두 개 이상 선택. 자, 합계 관한 함수가 뭐라고요? sum. 자, 바로 하겠습니다. equal, sum. 바로 이거. 보통 해서 인접해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범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부서가 영업부인 엑셀에 할게.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
자, 부수 범위에 가서 이거 암산하라 그러면 아마 여기 가서 부수가 영업분인 거 다 찾겠죠. 그리고 엑셀의 합계는 그럼 그 위치에 해당되는 엑셀 값만 뽑아서 이렇게 암산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부수가 영업부라는 게 조건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엑셀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한 개의 조건에 맞는 합계를 계산하겠다. 합 계산은 sum이고요. 조건이 한 개다. if.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sumif라는 함수를 씁니다. 함수명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sumif.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sumif라는 함수 찾으시고 sumif 확인. 자, range 조건 값을 방금 여러분들이 진행하셨던 그 사항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영업부 찾았잖아요.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자, 크리테리아 사전적 의미는 조건, 기준 뭐 그런 표현들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값입니다. 값. 조건 값. 잘 익히세요. 조건 값입니다. 그래서 숫자 값이나 문자 값. 그러면 방금 영업부라는 문자 값을 찾는 거니까 직접 입력할게요. 쌍따옴표 묶어 처리. 그리고 썸레인지 합을 계산할 범위, 엑셀 범위. 그러면 영업부를 찾았을 때 위치가 135였잖아요. 그러면 엑셀에 데이터를 던져주면 135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뽑아서 합을 계산해 줍니다. 그게 225라는. 자, 그 다음. 부수가 영업부이면서 엑셀이 70점 이상인 액세스에 할게요. 그러면 부수가 영업부라는 영업부인 내용을 찾겠죠. 그 다음에 엑셀이 70점이라는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겠죠. 그러면 조건이 몇 개였습니까? 부수가 영업부라는 조건 한 개와 엑셀 70점이라는 조건 두 개죠. 그럼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응?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게 절차라니까요. 무조건.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따지셔야죠. 그럼 이거 엔드입니까? 오화입니까? 문맥에 뭐뭐 이면서라는 표현이 있었네요. 엔드. 그러면 두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액세스에 할게요. 그러면 두 조건을 모두 다 만족. 여기, 여기 두 개. 그러면 140이네요. 140. 자, 그러면 합계 계산하라. sum, 조건, if 두 개 이상. 영문법에서 복수는 s 붙이죠. 여기 sum if s라는 함수가 생겨났습니다. sum if s. sum if s. 자, 빈셀 선택하시고 불식에 함수 삽입. sum if s 함수 찾으시고 확인.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의 계산은 암산 순서는 조건 처리, 합 계산 이렇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합을 먼저 계산하라고 합과할 범위를 먼저 달라네요. 이거 주의하세요. 익숙해질 때가 여기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첫 번째 조건값 처리 범위. 자,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먼저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는 화면에 나와 있는 순서 진행할게요. 부서 범위. 첫 번째 조건값 영업. 그리고 두 번째 조건값 처리 범위 엑셀 범위. 두 번째 조건값. 자, 여기 아까 문자 값이 와도 되고 숫자 값이 와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 숫자 값이 있는 셀 주소를 클릭하셔도 되고 70 이상이라는 건 표기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70 이상. 그런데 여기 문제가 되는 건 요 인수 자리는 값의 형태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값이라는 형태적으로 봤을 때 요 부분은 문자 형태를 띠고 있고 요건 숫자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도 땅따옴표 처리하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이건 식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의 형태적인 의미로 접근하는 함수이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왜 근본적으로 이 함수를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만드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게 불편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쉽지 않겠죠. 하긴 140. 아, 요거 잠깐 보류하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만요. 시트를 잠깐 옮겨갈게요. 함수 통계로 옮겨갈게요. 아, 여기 방금 썸이프스, 에브리프, 썸이프스 했던 것처럼 저 이야기를 좀 하고 가렵니다. 이거. 자, 엑셀의 평균값이 얼마라고요? 73.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렸죠? 아, 오케이. 자, 무슨 함수? 평균관 함수 무슨 함수? 에버리지 인접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한다. 자, 가로 닫고 73. 오케이. 자, 부서가 영업부인 엑셀의 평균은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에서 부서 범위에 가서 영업부 다 찾아보시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되는 엑셀 점수를 확인해서 평균값을 계산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라는 게 조건이고 엑셀이 평균을 계산. 그러면 한 개의 조건의 조건 값을 만족하는 평균을 계산하여 표시하겠다. 무슨 함수? 에버리지, 평균 에버리지 조건 if. 그래서 에버리지 if라는 함수가 생겨난 겁니다. 바로 열고. 똑같습니다. 방금 sum if와. 자, range, 조건 값을 찾을 범위. 부서 범위. 인수와 인사인 콤마. 조건 값, 기준값. 직접 입력할게요. 영업부. 땅땅 비문구 처리. 문자 직접 입력. 그리고 에버리지 평균 구할 범위. 엑셀 범위. 가로 닫고 엔터. 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부서가 영업부이고, 그럼 영업부 찾을 거고, 엑셀이 7점 이상, 엑셀이 7점 이상. 이것도 찾겠죠. 그리고 XS의 평균.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라는 조건 한 개와 엑셀이 7점 이상이라는 조건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엔드 조건인지, 오아 조건인지 판단. 응? 제 설명 잘 들으세요. 제발. 뭘 던져드리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잘못된 방식을 가지고 계속 자기가 잘못되는지 아닌지 인지도 못하고 계속 그걸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빨리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는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하실 때 제일 걱정이 뭐냐면 문제만 던져주면 오로지 그거 문제만 보고 그냥 달려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틀려도 됩니다. 제 설명이 일단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풀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솔직히. 정답 맞춰야 되잖아요.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그럼 그 과정에는 틀려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하시면 앞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 하고 계시면 제가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원래.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아시죠? 수업 시작부터 지금 끝까지 지금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되게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여러분 방식보다 제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니까. 왜? 저는 이걸 늘 해오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믿고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생각 주입을 하는 순간 자꾸 시간은 늘어납니다. 빨리 따고 싶으면 그냥 제 방식대로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그때 가서 저 욕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해보지도 않고 저 욕을 생각하지 마세요.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저 욕을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제가 맞을 수 틀릴 수도 있긴 하지만 본인하고 안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방식이 틀린 방식이 아니고요. 어쨌든 검증까지 받았잖아요. 솔직히 10년 이상 했다 그러면 믿고 따라오라는 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문제 같은 거 던져드리면 제 걱정인 게 설명을 안 듣습니다. 그게 다행히 여러분 생각이 틀리지 않으면 다행인데 틀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푼다고요. 실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냥 보시고 그냥 따라오세요. 그냥.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렇게 빨리 그냥 빨리 하고 싶어도 빨리 하지 않는 이유가 뭐 미리 해놓고 기다리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게만 하시면 된다고요. 혼자서 그냥 멀리 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부수가 영업부 조건 두 개, AND입니까, OR입니까? 이거 판단하셔야죠. 이거라는 표현이 있었네요. 이건 AND 조건이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럼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XS평이 그럼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 여기.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러면 평균 계산한다. 에버리지. 조건이 몇 개? 두 개 이상이다. 이플스. 이렇게. 그러면 이꼴 에버리지 이플스 가로 열고 자, 평균 구할 범위가 계산할 범위가 먼저 온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액세스 범위.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한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콤마 앞에 이런 형식으로 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생각까지 계산하는 방식이 좀 틀리니까 자, 첫 번째 조건값을 찾을 범위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먼저 처리하실 부분이 부서 범위, 콤마 영업부. 두 번째 조건값 찾을 범위 엑셀 범위, 콤마 70 이상. 땅땅 비문 끝이. 자, 요거 이제 형식상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전체 자료에서 영업부가 아닌 녀석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80 없애버리고 60 없애버립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90, 엑셀 입장에서 90, 70, 50 세 가지 값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남아있는 세 가지 값들 중에 90, 자, 엑셀 점수가 70 이상이 아닌 걸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뭐죠? 70 이거 사라지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게 몇 개죠? 90하고 50 두 가지가 남아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녀석을 버리는 방식으로. 됐습니까? 바로 닫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평균 70이 나온다. 자, 그래서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뭐 같이 실습을 하신 거고 자, 왼쪽 편에 수학 삼각함수 시트로 다시 넘어갈게요. 마무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자, 100을 30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 3. 나머지는 10. 그러면 3을 몫이라고 표현하고 10을 나머지라고 표현했다면 100은 뭐라고 표현하죠? 30은 뭐라고 표현하죠? 100은 30은 나누는 수라고 해서 한자 표현으로 제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00은 나눔을 당하는 수라 해서 피제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뭘 해드려야 되냐면 몫을 구하는 방법을 전달해 드려야 되거든요. 함수 코센트, 그 다음에 나머지 구하는 함수 MOD라는 함수입니다. 자, 일단 빈셀 선택하시고 몫을 구하는 함수 코센트라고 있고요. 코센트 함수 공부하러 갈게요. 함수 삽입 Q로 시작합니다. K가 아니고 Q. 음, 코센트 확인. 뉴머레이터 피제수 100, 디노미네이트 두 번째에서 제수 나눈 수 30. 몫이 얼마냐고요? 3. 자, MOD
나머지 관함수. 자, 그냥 바로 할게요. 이걸 MOD, 나머지 관함수, MOD, 이 바로 열고. 넘버, 뭐 인수가 약간 틀리긴 하지만 의미는 피제수를 이야기합니다. 100, 콤마, 디비전, 나누는 수, 30, 제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자, 그 밑에 있는 int 함수로 할게요. int 함수. 자, 어, 수학 용어로 인테저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뭐다 수학 용어이긴 하죠. 중에 인테저 정수라고 합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그 앞자리를 따서 int라는 함수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실수값에서 정수 부분만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정수만 표시해달라. int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터. 자, 요 int 함수 배웠으니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자, 질문에 대답합니다. 물론 크게 대답 안 하셔도 되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4를 3으로 나누면 뭐 실수값은 얼마 나오죠? 1.3333점 나오겠네요. 그럼 9를 4로 나누면 2.25 정도 나오겠죠? 그다음에 11을 3으로 나누면 3점 얼마 좀 나오겠죠? 자, 어쨌든.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4를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1. 9를 4로 나누면 몫이 얼마라고요? 2. 11을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라고요? 3. 뭔가 규칙이 뭔가 보이세요? 여기도? 보이세요? 오케이. 느끼시면 됩니다. 자, 두 수를 나누어. 엔터를 치면 실수값이 나올 겁니다. 이 실수의 무슨 부분이? 정수 부분이 몫이다.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선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초중고를 거치는 과정에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시험에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골고루 한 반반씩 나올 거니까 잘 체크해 두세요. 이 방법도 나왔었습니다. 이 방법도. 네,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 잠깐. 자, 그 int 밑에 보이시는 표가 하나 보이죠? 아, sum 함수는 자, 이거 뭐 하는 거죠? 더하기 연산자라고 할게요. 를 처리해 줄 수 있는 함수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많은 함수, 이거 많은 연산자죠. 합계 더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합계 구하는 함수가 뭐죠? 그럼 오늘 이 연산자 이름이 뭐라고요? 캐럿이라고 부르고 뭐 하는 데 쓴다고요? 상수 지수 표현을 썼죠. 무슨 함수? 잠깐만요. 안 했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하면 아까 뭐 했죠,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앞에서 뭐 하나 안 가르쳤나? 죄송합니다. M% 연산자, 많은 연산자라고요. 데이터 연결 연산자라고 그랬죠.
여기에 해당되는 함수가 뭐가 있다고요? 오늘 배웠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습을 안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면 옆구리, 죄송한데 옆구리 찌르시진 않겠지만 옆구리 쿡 찌르면 대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런 기본은.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이런 연산자 있죠. 에스테리크 별 표시. 예? 이 연산자는 뭐 하는 거예요? 곱하기 하는 거죠. 예? 여기에 해당되는 함수가 뭐냐고요?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프로덕트. 자, 그러면 인쇄선 가지고 프로덕트. 일부러 정리한 겁니다. 그냥 정리하시라고. 캐럿도 나올 겁니다. 곧 파워라고 나올 건데 나중에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할. 죄송합니다. 요렇게 선택합니다. 10, 20, 30까지만 데이터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게 합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합은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이잖아요. 프로덕트는 10 곱하기 20 곱하기 30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밑에 같은 위치끼리 곱하여 각 하나 더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자, 일단 sum product는 함수가 있습니다. sum product. 자, sum product, sum은 뭐죠? 의미가 합, product는 예? 곱, 예? 방금 했잖아요. product. 방금 했잖아요. 곱이죠. 그러면 자, sum product에서 그러면 합이 먼저 계산됩니까? 곱이 먼저 계산됩니까? 예, 안쪽에 있는 게 가로 안부터 먼저 계산한다는 개념을 봤을 때 안쪽부터 먼저 계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곱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합을 처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함수입니다. 자, 더 정확한 건 이제 같은 위치에 곱하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일단 빈셋, 인수 공부하라고 할게요. 빈셋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이제 여러분들 뭐 보신 것도 있고요. 거의 뭐 자주 못 보시는 함수들이 많을 겁니다. 그냥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거. 이게 내게 될 때까지 시간 투자가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문제를 조금 많이, 그냥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요. 저하고 수업했던 내용을 반복만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면 함수는 다 외우실 겁니다. 기본적인 함수는. 뭐 새로운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의뢰라는 인수가 나왔네요. 자, 이것도 때가 되면 또 한 번 더 추가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은 데이터의 범위라고 해석하세요. 데이터의 범위. 그러면, 자, 3개씩 묻겠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인수가 다시 3개씩 묻겠습니다. 그럼 세 개씩 묶었을 때 두 묶음이 나오는 거죠. 자, 같은 위치끼리 곱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묶음 속에 10이 첫 번째, 20이 두 번째, 3이, 30이 세 번째라는 이야기고요. 이 묶음 속에 1이 첫 번째, 2가 두 번째, 3이 세 번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끼리 곱한다는 건 이렇게 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렇게. 됐습니까? 그럼 10 곱하기 1, 20 곱하기 2, 30 곱하기 3. 그럼 10 그다음 10, 40, 90을 더한다고요? 이제 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40이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요거 140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확인. 자, 이거 한 번만 보여드리면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 관계로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걸 sum product. 어차피 함수명 익히셔야 되니까. 이것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자주는 아닙니다. 한 20년 동안 서너 번 나왔나요? 뭐, 서너 번에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 뭐 적게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왔던 함수거든요, 여러 번. 자, 이번에는 두 묶음씩 세 개를 가져갈 겁니다. 요렇게, 콤마, 요렇게, 콤마, 요렇게.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어떻게 계산이 되어질 거냐면, 자, 두 묶음 속에 12 첫 번째, 1이 두 번째, 두 묶음 속에 22 첫 번째, 2가 두 번째, 세 번째 묶음 속에 32 첫 번째, 3이 두 번째. 그러면 같은 위치끼리 곱한다는 건 10, 20, 30을 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위치끼리. 요렇게. 그 다음에 1, 2, 3을 곱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6000 더하기 6 하면 6006이라는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산하는 원리. 뭐 남아있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반올림 계산하실 줄 아시죠? 수학용어로 라운드, 함수명 라운드. 응? 자, 반올림 어떻게 계산하죠?
5 이상이 되면 한 단위 올려버리고 5 미만이 되면 없애버리는 그런 계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라운드라는 함수 하시고 라운드 확인 넘버 숫자 데이터 1, 2, 3, 4, 5.789 넘디지트 자릿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올림을 하려면 당연히 숫자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또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반올림하라 그러면 소수 세제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두째 자리가 표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가 표시라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서는 자릿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넘디지트 자릿수. 그래서 자릿수라는 수식수를 긋고 0점은 어디가 0점이냐면 소수점 자리가 0점입니다. 그래서 2라고 입력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가 표시. 그 다음 제로. 소수점 첫째 자리에 반올림하여 정수값 1의 자리까지 표시. 보통 정수값까지 표시. 뭐 그런 표현을 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죠. 마이너스 1.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표시. 그러니까 0이 하나 따라 붙습니다. 자, 마이너스 2.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 그 0이 두 개 따라 붙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여러 번 보여드리냐면 이게 0점을 기준으로 플러스일 때고 마이너스 때고 한 끗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근데 이게 실기는 뭐 보셨다 아시다시피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결과값이 잘못 나오면. 근데 필기에서는 맞는 것은 틀린 것을 찾으라고 그럴 때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는 답을 못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꼭 좀 기준이 되는 값 하나 정도는 좀 외워두세요. 저는 2라고 입력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반올림이 있으면 올림이라는 함수도 있겠네요. 라운드업이라 그럽니다. 라운드업. 자, 숫자 데이터 1, 2, 3, 4, 5.6, 7, 8, 9, 자릿수 제로라고 할게요. 1의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값 1의 자리까지 표시. 요 방법은 그냥 한 단위 올려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결과값에 사실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계산할 거 아니고 이 녀석이 대신해 줄 거니까 우리는 함수명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올림이 있으면 내림이라는 없애버린다는 개념에 내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정 기준에 값이 있기만 하면 없애버리는 개념. 라운드. 그리고 넘버 숫자 데이터 1, 2, 3, 4, 5.6, 7, 8, 9. 자, 자릿수 마이너스 2 하면 1, 10. 1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 공이 두 개 붙습니다. 정수값에 공이 두 개 붙는다. 자, 내림의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버림이라고 그러는데 두 개가 형태도 틀리고 표현도 틀리죠. 근데 이 두 개가 어떤 일정 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똑같습니다. 결과값이. 근데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그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따로 말씀은 안 드릴 겁니다. 그 말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특정 분야에. 우리가 이런 건 수학적으로 좀 많이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버림하는 함수가 뭐냐고요? 트렁크.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꼴. 트렁크, 버림. 바로 이러고, 인수의 형태는 앞에서 했던 라운드 다운과 같습니다. 1, 2, 3, 4, 5점. 6, 7, 8, 9, 마이너스 2. 10의 자리에서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수값 자리에 0이 두 개 보여야 된다. 어쨌든 좀 외우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죠? 그 밑에 있는 내용. 요거. 절대값 123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절대값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플러스로, 플러스 부호도 플러스로 계산해 주는 게 절대값 계산입니다. 앱솔루트, 영어 단어 앱솔루트의 앞자리를 따서 ABS라는 함수를 쓰고요.
마이너스 120. 이게 방금 하셨던 절대값 123이라는 표현입니다. 엔터 치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플러스도 플러스로 표시해 준다. 제곱권 아시죠? 루트에 해당되는 함수가 sqrt 루트 25 하면 얼마? 5. 자, 수학 기호에서 요거 어떻게 있죠? 오케이. 5 팩토리얼로 있죠. 팩토리얼. 수학용어로 계성이라 그럽니다. 계성의 계산법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 5부터 1이 나올 때까지 곱합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요걸 계성이라 그런다. 그래서 팩토리얼의 앞자를 따서 팩트라 그럽니다. 팩트. 그러면 아마 계산하면 120 정도 나올 겁니다. 이거 실기시험에 나오는 거, 지금 너무 간단한 것들이 있는 간단한 것들 있죠? 실기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다. 거의 나온 적도 없고, 없는 것도 있고. 그냥 이게 필기와 관련해서 좀 익혀두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아마 캐럿이라는 연산자 중에 캐럿이라는 연산이 있었죠. 아마 이꼴 10은 4성, 10의 4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죠. 그때 10을 미치라 그리고 4를 지수 성수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만.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함수가 뭐냐고요? 파워. 이 첫 번째 넘버가 밑을 이야기합니다. 10. 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파워, 지수, 성수라는 표현인데 4. 수학용어로. 그러면 이거 어디 갔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잠깐 다시 잠깐만요. 그러면 페럿이라는 연산자가 있거든요. 페럿 지수 계산, 성수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함수가 파워. 뭐 이렇다라는 거죠. 아니, 뭐 굳이 이거 뭐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리고 뭐 온 김에 뭐 이것도 설명 좀 하고 가죠. 자, 뭐 필기 시간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엔터를 치면 플러스 기호나 마이너스 기호를 앞에다 적고 엔터를 치면 이걸 뭘로 인식하냐면 식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 데이터 입력할 때. 그래서 이 녀석이 자동적으로 이 꼴을 붙여버립니다. 이게 엑셀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데 이런 식의 형태를 갖출 수가 없죠.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뜬 겁니다. 지금 샵 넘버 이제 네임이라고. 그래서 요걸 처리하실 때 앞에 이걸 그냥 우리는 이걸 그냥 데이터로 인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콧다운표를 붙여버립니다. 콧다운표를 붙여버리면 이후에 입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문자 데이터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그대로 액면 그대로 화면에 표시해 준다고요. 엔터 하시면 여러분. 식으로 인식 안 하고. 밑에 얘기도 그 상에 따라서 이걸 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거 쓰실 때 좀 주의하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원래 입구를 시작하면 이거 결과값이 나와야 될 자리잖아요. 네? 이 자리에 제가 뭘 표시했냐면 앞에 헛다운표 붙인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후에 입력하는 이 내용은 그냥 식이 아니고 그냥 문자입니다. 문자 데이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나오냐고요? 없으면 그냥 식으로 인식하겠죠.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식을 그래서 앞에 헛다운표를 이렇게 붙여서 처리한 겁니다. 문자 데이터 취급한다. 뭐 그렇게. 자, 그다음 혹시 자이언 로그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로그는 들어보셨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나올 수 있는 법한 내용이긴 한데 자이언 로그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아마 이건 고등학교 과정에 나올 수 있는 양이 맞는지 모르겠군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이거 아마 대학 수학이나 좀 나와야 자이언 로그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제가 너무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올 리는 없는데 그래서 익스포넨셜이라고 약자고요. 그리고 2 하면 뭐 2.7 얼마 정도, 7.3 얼마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우리가 10의 4승을 표현하는 이런 함수가 있는 반면에 뭐 자연로그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이건 공대 출신 아니면 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질문을 하진 않을 겁니다. 필기 시험에도 거의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좀 빠른데, 혹시 로또 하세요? 로또 하시나요? 로또. 안 하세요?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로또 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왜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좀 열심히 들으시면 이런 것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랜덤이란 단어 아시죠? 게임 같은 거 하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무작위라고 표현합니다. 무작위, 랜덤.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수를 다루는 엑셀에서는 랜덤 그러면 무작위 추출입니다. 0에서 1 사이의 값들 중에 하나를 뽑아내겠다. 그걸 어려운 용어, 수학 용어로 난수라고 합니다. 수를 뽑아내는 거, 난수라고 하는데, 랜드의 앞자를 따서, 랜덤의 앞자를 따서 랜드라는 함수를 쓰고요. 이건 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뽑아내는 0에서 1 사이 값을 표시하는 건 확률적인 이야기입니다. n분의 1. 그래서 여러분들의 값과 제 값은 다릅니다. 그리고 F2번, 자, 다시 랜드라는 함수에 가셔서 F2번 키나 더블클릭 수식 입력키를 이용하셔서 다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또 어떤 값이 나올 확률은 다시 또 n분의 1입니다. 앞에 나왔던 값이 또 나올 확률은 극히 드물다라는 이야기죠. 이 랜드라는 함수 이용 잘하면 로또 번호 뽑지 않을까요? 로또 뽑는 기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주 로또 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자, 랜드 비팅. 바로 열고, 바텀, 최소 정수값. 여기 안 적혀 있네. 1, 로또 번호. 콤마, 탑, 최대 정수값. 로또 번호가 45번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1부터 45까지의 값들 중에 어떤 값이 하면에 표시될 확률은 n분의 1, 45분의 1. 6개 번호 보셨죠? 이번 주 로또 번호였습니다. 제가 수업 열심히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 로또 번호 지나갔으니까 알아서 다 하세요. 잘 걸리냐고요? 안 걸립니다. 이게 당첨이 될 것 같았으면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자, 혹시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시고요. 제가 이거 장난삼아 이 함수를 여기다 적어놨냐고요? 아니요.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 그 함수 목록에 있는 함수입니다. 이 두 가지 다. 그러나 실기 시험에는 특히 이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 답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때마다 다른데. 자, 그 다음 원주율 아시죠? 파이. 뭐 3.14로 시작하는 그런 값. 파이. 바로 열고 닫고 인수가 없습니다. 3.141592 점점점으로 나가는 거. 자, 통계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마치고 돌아가야 되겠네요. 자, 제가 화면에 압박을 좀 받는 관계로 조금 모양새가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아까 에브리지 이프스 밑에 있는 함수 표를 보시고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5명. 자, 아마 얘기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도 저도 여기를 보고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꿔봅시다. 요 각각의 이름에 대응되는 엑셀 점수가 다 존재하네요. 응?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5라는 숫자 값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5명이라는 인원에 5라는 게 필요하니까 엑셀에 숫자 데이터가 몇 개 있죠? 점수가 몇 개 있죠? 5개 숫자 데이터죠. 그러면 엑셀 함수 중에 숫자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가르쳐주는 함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거 바로 할게요. 이걸 count 바로 열고 엑셀 범위.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카운트 숫자 데이터의 개수 몇 개? 5개. 뭐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도 되잖아요. 자, 그다음
그러면 이건 가능할까요? equal count 이런 범위 설정. 이건 가능할까요? 카운트의 역할이 뭐라고요? 숫자 데이터의 개수. 그런데 이게 넘버라는 인수가 아니고요. 넘버 원, 넘버 투, 넘버라는 인수가 아니고 value라는 인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어떤 데이터 종류든 다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꼭 숫자만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다 받아주는데 다만 저 범위 안에 숫자가 데이터가 몇 개 있다고요? 없다. 그러니까 식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식이 잘못되면 샵 뭐뭐뭐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제로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다음 그 밑으로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개수를 구할 때, 아, 죄송합니다. 인원수를 구할 때, 개수, 인원수, 좀 사람을 뭐 인원수라고, 개수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면 여기를 헤아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를 헤아릴 수 있는 함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데이터의 개수라는 의미의 함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개수. 이건 count A라고 읽을게요. 뭐 사람에 따라 count라고 읽는 분도 있고, 저는 count A라고 읽을게요. count A. 저 A가 all입니다. all. 모든 데이터 종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럼 이 범위 안에 데이터가 몇 개 있죠? 문자 데이터 5개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면 5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걸 count A 데이터의 개수를 표시해 주세요. 어디? 엑셀 범위 있잖아요. 엑셀이 뭐 자주 사용 안 해보신 분들도 어차피 기능적으로 뭘 알든 모르든 신경을 크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은 어차피 여기 엑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나 엑셀의 기능을 많이 적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나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두 분 다, 두 부류 다 모릅니다. 네? 다 모릅니다. 다만 수업을 듣는데 좀 편리할 뿐이죠. 그러니까 시험은, 기출문제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으면 아마 느낄 겁니다. 기능적으로 많이 알고 있든 적게 알고 있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직업 현재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가로 닫고. 자, 데이터의 범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카운트 역할은 뭐죠? 주어진 범위에 데이터의 개수잖아요. 몇 개 있죠? 5개, 숫자 5개. 조심하세요. 이거까지 보여드리지 않으면 문자 데이터의 개수를 파악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 이걸 다시 한번 더 합니다. 빈셀 선택, 카운트 A, 가로 열고. 부서 범위 드래그. 이건 그럼 결과값이 얼마 나올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4.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B에 있는 셀은 공란인 부분은 카운팅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해당됩니다. 여기. 자, 이걸 카운트. 바로 이러고 액세스 번호. 자, 이건 몇이라고 대답한다고요? 아, 빈셀은 카운팅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 범위 내에서 B에 있는 셀은 몇 개 있죠? 하나, 2개 있죠. 100만 개나 되는 데이터에서 B에 있는 셀이 몇 개인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때 빈 셀이라는 의미, 블랭크라고 합니다. 블랭크. 그래서 카운트 블랭크, 빈 셀 개수, 공란의 개수. 샵 네임의 오류, 네임이라는 건 함수,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내용도 있긴 한데 함수명이 잘못되었다. 함수명이 잘못되었다. 어디가 잘못됐죠? 카운트, 이게 잘못됐다. 자, 부서가 영업부 인원수 몇 명? 3명. 자, 부서가 영업부라는 조건, 인원수, 뭐 개수라고 해서 좀 이상하지만, 어찌됐든 개수, 카운트, 조건, if 한 개. 카운트 if라는 함수가 생겨난 겁니다. 바로 할 겁니다, 이건. 이꼴, count, if. 어, count if나 곧 하게 될 count if를 쓰라는 함수는
그냥 조건만 나열하면 이 녀석이 개수를 파악해 줍니다. 그냥 자, 조건 값을 찾을 범위, 부서 범위, 콤마, 크리테리어 조건 값, 기준 값, 영업부 바로 닫고 엔터. 다음 부서가 영업부이면서 엑셀이 질주입니다. 조건이 몇 개? 부서가 영업부란 조건 한 개, 엑셀이 질주면 조건 두 개.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엔드 조건인지 호화 조건인지 판단. 이거 엔드입니까 호화입니까? 일단 뭐 이 이면서는 판단할 수 있는 문구가 보이네요. 엔드 조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수, 인원수 두 개. 자, 그러면 개수를 구하겠다. 카운트 조건 if 몇 개? 두 개 이상 s 라는 함수가 생겨나고 가로 열고 조건들을 나열해 주시면 되고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부터 먼저 처리하시든 상관이 없다. 저는 화면에 나타나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 범위 콤마 영업부 콤마 엑셀 범위 조건값 70 이상 쌍과 표 묶어야 됩니다. 바로 닫고 엔터. 자, 그 밑으로 갈게요. 10, 20, 30, 40, 50에서 가장 큰 데이터 뭐죠? 50. 우리가 그걸 최대값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작은 값은 최소값이라고 그러고요. 10. 최대값 맥시멈이라고 그럽니다. 맥시멈의 앞자를 따서 맥스다 남도 쓰고요. 그냥 바로 할게요. 맥스. 넘버 숫자 데이터 필요합니다. 그럼 10부터 50까지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 바로 닫고 여기서 가장 최대값 찾아라 50. 그러면 최소값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는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내 앞자를 따서 미인이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미인. 넘버 바로 닫고 엔터. 그러면 10이란 값을 표시해 준다는 거죠. 자, 아래쪽에 10, 20, 30, 40, 50이 있습니다. 두 번째 큰 값이 얼마죠? 두 번째 작은 값이 자, 몇 번째 큰 값, 몇 번째 작은 값을 찾아주는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째 큰 값을 찾겠다. 라지라는 함수 있습니다. 라지. 자, 수식의 함수 삽입 인수분 뭐라고 할게요? 라지라는 함수 찾으시거든요. 확인. 내일부터는 실습할 겁니다. 실습은. 교재에 있는 문제 가지고. 지금 이거 열심히 하시는지 아닌지 체크도 하시고, 잘 안 되시는 게 있으시면 따로 또 복습을 한번 또 하셔야 되고. 자, 어레이 아까도 나왔죠. 데이터의 범위. 그냥 데이터의 범위라고 해서 가세요. 데이터의 범위. 일단은. 자, 이렇게. 인접베이스의 범위 설정. K. 몇 번째. 몇 번째. 라지 큰 값. 1 그러면 첫 번째 큰 값. 2 그러면 두 번째 큰 값. 이렇다는 거죠. 100만 개 중에 뭐, 100만 개가 데이터가 마구잡이 섞여져 있는데 그 중에 뭐 세 번째 큰 값 찾으세요. 힘들 거 아니에요. 자, 확인. 이렇게. 자, 그러면 반대 거꾸로 라지의 반대 단어가 뭐가 되겠습니까? 스몰이 되겠죠. 그러면 몇 번째 작은 값을 표시해 주세요. 스몰. 그럼 이퀄 스몰.
가로 열고 array 데이터의 범위 콤마 k 두 번째 작은 값을 계산하여 표시해 주세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혹시 최대값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큰 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방금 몇 번째 큰 값이나 함수 배운 거 기억나세요? 라지. 그래서 이게 맥스일 때만 가능합니다. 라지. 데이터의 범위, 콤마 1, 첫 번째 큰 값을 표시하세요. 시험에 1급 시험에는 맥스보다 라지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값을 다르게 표현하면 스몰이 되겠죠. 첫 번째 작은 값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어질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가 스몰이라는 함수고 바로 작성하세요. 저는 마법을 통해서 한번 가보면 그냥 바로 작성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그래, 데이터의 범위 K 몇 번째? 첫 번째 1일 경우에만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분산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표준 편차라는 용어도 같이 들어보셨겠네요. 네, 같이 쌍이니까 이건.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통계 분야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값은 계산하는 함수는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통계적으로 통계 계산, 분산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 그런 건 제가 대답 안 할 거고요.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찾아서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통계책 같은 걸 한번 살펴보세요. 자, 분산 계산한 함수, 분산, 베리에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요. 그 앞자리를 따서 VA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산 계산한 함수 뭐 VAR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가로 열고 자, 약간의 설명을 좀 붙이자면 분산을 계산을 하려면 평균값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평균값은 계산할 때 어떤 데이터의 종류를 이용하죠? 숫자 데이터를 이용하죠. 그러면 분산도 숫자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수가 넘버입니다. 넘버. 바로 닫고. 자, 분산에 루트를 씌우면, 예? 분산에 루트를 씌우면, 아까 무슨 함수? 제곱건, 근호, 루트, sqrt. 요 값이 표준 편차 값입니다. 그냥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는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요걸 외우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의 의미가 스탠다드 베리에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 단어의 조합인 이니셜들을 이용해서 stdev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가로 열고 자 분산 계산할 때 숫자 데이터를 이용했던 것처럼 당연히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도 숫자 데이터를 이용하겠죠. 분산의 루트를 씌운 값이 뭐라고요? 표준 편차 값입니다.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 질문. 10, 20, 30, 30, 35, 10, 15, 20, 30, 35. 요 데이터에서 중간, 위치가 중간인 데이터가 얼마죠? 이 녀석이 맞아요. 100만 개가 막 섞여져 있습니다. 딱 두 개를 딱 그 전체를 나열해 놓고 반을 딱 접었을 때 접히는 데이터가 뭐라고요? 그게 20이라고요. 물론 적을 때 가지런히 나열해서 적겠죠. 네? 이 값을 찾아주는 함수, 그걸 우리가 위치가 중간인 데이터를 중앙값 아니면 중간값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사용한 함수가 미디언입니다. 바로 할 겁니다. 미디언. 바로 열고 넘버 숫자 데이터 바로 닫고 엔터. 그다음 이야기도 하고 가야 되겠네. 엑셀 사용하실 때 지금처럼 갑자기 좌측 상단에 초록색 쐐기 모양의 삼각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저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하세요라는 정도입니다. 주의 좀 주의. 100% 잘못이 100%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라는 겁니다. 확인해서 이상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확인해서 이상 있으면 수정하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의 부분이니까 이게 이거 나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잘못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이번엔 10, 15, 20, 30, 35, 40 6개의 데이터에서 중간값은 얼마죠? 라는 질문을 할 때 20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좀 애매모호하죠. 30이라고 대답하기도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두 수의 평균값을 씁니다. 자, 이퀄 미디언 바로 읽고 그리고 엔터 치면 두 수의 평균값 25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건 한쪽 더 간접 흘러보세요. 이게 원래 중앙값 계산할 때 아마 이것도 초중고를 거치면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배운 기억이라도 어딘가 있을 겁니다. 짝수기일 때하고 홀수기일 때하고 찾는 방법이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짝수기일 때.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냐고요? 아니요, 몰라도 됩니다. 이 계산은 우리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 누가 할 겁니까? 엑셀 함수가 할 거라니까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그냥.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죠. 10, 20, 40, 40, 40 다섯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가장 화면에 많이 보이는 데이터가 뭐죠? 40. 그런 데이터를 우리는 출현 횟수 많이 보이는 데이터를 우리는 채빈 값이라고 그럽니다. 채빈 값. MOD가 아니고 MOD입니다. MODE. 가장 많이 보이는 데이터. 특정 범위 내에서. 자, 그 밑에 10, 가 20, 나 30이라는 데이터 다섯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요 다섯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 계화세로 그러면 당연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에버리지는 함수 쓰겠죠. 이렇게. 그리고 10, 자, 10부터 30까지 다섯 개의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실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필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인수가 뭐죠? 넘버죠.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저 범위 안에 있는 숫자만 뽑아서 쓰겠다는 거고요. 나머지 데이터 종류는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없는 걸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없는 걸로. 그러면 숫자 데이터가 10, 20, 30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0 더하기 20, 자, 평균 계산은 어떻게 하죠? 평균 계산한 식은 합계 나누기 개수잖아요. 그러면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을 계산하겠죠. 나누기 개수는 얼마? 3으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60 나누기 3이니까 얼마? 20이라는 값이 여기 나오겠죠. 여기는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A가 붙은 함수가 있습니다. A가 붙은 함수. 카운트 A도 있었죠. 에브리지 A. A가 붙은 함수의 인수가 어떤 인수냐면 넘버가 아닙니다. 밸류입니다. 밸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카운트 할 때. 모든 데이터 다 받아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계산할 때, 평균 계산할 때 저 다섯 개의 데이터를 다 받아주는데 실제 가와 나가 계산이 되어져요. 계산이 안 되어지는데 저거 어떻게 하냐고요? 저거 0으로 처리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0 더하기 20 더하기 0 더하기 30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러면 합계 계산할 때 숫자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죠? 다섯 개. 나누기 5 하면 얼마입니까? 네, 그렇게 나옵니다. 필기 시험에 저 결과값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식에 대한 계산 방법을 모르면 뭐 결과값을 찾아낼 수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맥스는 방금 배워서 아시잖아요. 그럼 맥스 그러면 3, 자 아까 무시한다 그랬죠.
그러면 30, 10, 20, 30 중에 최대값을 찾겠죠. 10, 0, 20, 0, 30, 5개의 데이터 중, 죄송합니다. 맥스는 없는 걸로 생각하니까 10, 20, 30 중에 3개의 데이터 중에 최대값을 찾는다는 의미고요. 맥스 A가 되면 이렇게 선택하면 5개의 데이터 다 받아주는데 그 안에 문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걸 0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면 10, 0, 20, 0, 30 이렇게 된다는 거죠. 5개의 데이터 중에 최대값은 얼마? 30. 별 차이가 크게 없긴 하네요. 그러면 민으로 가볼까요? 자, 민 그러면 민은 넘버니까 숫자 데이터만 받아들이는 데이터 중에 숫자 데이터만 뽑아서 하는 거니까 10, 20, 30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10이죠. 그런데 민 A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응? 자, 가나를 뭘로 변환시킨다고요? 0으로 변환시킨다 죠 그러면 10, 0, 20, 0, 30이죠. 5개의 숫자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얼마입니까? 0, 0. 그 밑에 걸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합시다. 이거 하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수업. 자, 뒤에 계신 분들 화면이 좀 안 보이시다도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일단 조금만 줄이면 또, 내용이 안 보였어. 자, 홍길동 몇 등입니까? 이 자료를 바탕으로. 등수 구하는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랭크라는 함수 있습니다. 랭크.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랭크라는 함수 찾으시고, 랭크. 확인. 넘버, 개별 자료입니다. 개인의 데이터, 개별 자료. 그러면 홍길동, 여기서는 홍길동의 엑셀 점수 20점. REF, 새로운 또 인수죠.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셀 범위라고 했어갔어요. 데이터의 범위라고. 그럼 전체 자료. 자, 여기 저까지 총 15명이 있는데 엑셀 점수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럼 등수 매긴다고 할 때 15명 안에서 등수를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자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암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던지면 알아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다 암산 다 하셨거든요. 사실은. 4등이라고. 그럼 엑셀은 그 작업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 머릿속에서 했던 복잡한 과정들은. 엑셀은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등수 못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하게 생각했던 그 부분을 던져줘야 됩니다. 자, 밑에 이 오드 순위를 계산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여기 0이라고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이 아닌 다른 값은 컴퓨터는 이진수밖에 0과 1밖에 모르는 그런 기계라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진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0 아닌 다른 값은 보통 1을 많이 적습니다. 뭐 2를 적어도 되고 3을 적어도 되긴 한데 어찌됐든 1을 많이 적습니다. 그러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오름차순 그러면 뭐죠? 특정 기준에서 데이터를 나열하는 기능을 우리는 정렬이라고 하죠. 그 정렬의 기준에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하는 걸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그러고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나열하는 걸 내림차순 정렬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엑셀에게 내림차순 방식으로 정렬해야 될 것인지 오름차순 방식으로 정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엑셀한테 그 판단을 엑셀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전체 자료를 가지고 내림차순이면 50, 40, 40, 20, 10으로 엑셀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나열합니다. 내림차순 방식 등수맥이라고 하면.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나열합니다. 엑셀 프로그램이. 그러면 4 점수 20이잖아요. 그러면 요 나열되어 있는 이 순서에 20을 찾으러 갑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럼 20이 몇 번째 있죠? 네 번째 있죠. 그래서 4등이라고 대답합니다. 엑셀이 등수 매기는 방법입니다. 그럼 역으로 이렇게 등수를 매기게 할 경우도 있다는 거죠. 10, 20, 30, 40, 40, 50.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나열해서 등수를 매겨야 될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을 찾으러 갑니다. 이렇게 나열해서. 그럼 20이 몇 번째? 두 번째 있죠. 그럼 2등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전체 자료를 해서 내림 차순으로 등수를 매겨야 될지 오름 차순으로 등수를 매겨야 될지를 판단을 하는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은 오름 차순으로 등수를 매겨야 되니까 내림 차순으로 등수를 매겨야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점수를 매기보면 등수 매길 때 점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 자료가 어떤 자료죠? 엑셀 점수라는 자료잖아요. 엑셀 점수라는 전체 자료잖아요. 여기. 응? 그러면 점수가 높아야 1등입니까? 낮아야 1등입니까? 높아야 1등이죠. 그러니까 높은 순서대로 나열해서 등수를 매기라고 지시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엑셀이 이렇게 나열해서 등수 매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0이나 생략을 일단 할게요. 0. 그러면 이 자리에 1이라고 적어야 될 상은 어떤 상이 어떤 데이터일 때? 지금은 점수란 데이터인데 상을 좀 바꿔서 어떤 데이터일 때? 오케이. 시간. 100m 달리기. 마라톤.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짧아야만 1등이죠. 이해되세요? 그때는 시간이 적은 게 1등이니까 적은 것부터 많은 순서 나열해서 등수 매기라고 해야죠. 그럴 때는 1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지금 상황은 뭐? 전체 자료가 엑셀 점수죠. 점수는 높아야 1등이니까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 그게 내림 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로. 그 판단까지 해주셔야 이 녀석이 등수 매긴다고. 자, 그런데 랭크라는 함수는 엑셀 프로그램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저께 어제 소개할 때 여기 맞나요? 이반 맞나요? 2020 2021 버전인가 뭐 20버전에 나와 있다 그랬는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 이야기했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2021 버전 오피스 2021 버전 엑셀에 가더라도 랭크 함수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은 작년부터 시험은 랭크 함수를 내지 않고 랭크.eq라는 함수를 냅니다. 랭크.eq라는 함수를 가지고 등수 매기세요. 근데 랭크나 랭크.eq는 똑같습니다. 함수명만 다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등수를 매길 건데 홍길동의 등수만 매기는 게 아니고 낙일동, 너길동, 김길동, 이길동 등수 매길 때 이때 등수 매길 때 랭크.eq라는 함수 쓸 건데 그럼 랭크.eq라는 함수를 여기만 써야 돼요. 여기 다 써야 되겠죠. 그럼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그럼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되죠? 사용해야 될 구조이죠? 한 번만 쓰면 되네요. 주소 형태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꼴 랭크.eq라는 랭크가 똑같습니다. 왜 EQ가 붙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자, 넘버 개별 데이터. 홍길동이지. 자, 이 주소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요, 개인의 점수잖아요. 그럼 주소가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럼 자동 채우기 사용하는 건 변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상대 참조라고 이야기한다. 콤마. 자, 두 번째 인수. 전체 자료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0점부터 40점까지. 이렇게. 셀 범위는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15명이 다 똑같은 기준 안에서 등수를 매겨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자동치를 사용하는 거는 저 범위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겠죠. 그냥 이 상태에서 F4번 키는 겁니다. 또 F4번 키는 겁니다. F4, F4. 그래서 절대 참조 형태예요. 자, 이건 셀 범위로 되어져 있는 아까 말했죠. 확장을 시키면 한 개의 셀 주소를 가지고 자동 채울 사용한다. 그럼 주소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덩어리체에 있는 이만큼의 덩어리를 드래그 했을 때 움직일 수도 있고 고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해되세요? 생각해보세요. 이걸 쪼개가지고 한 개씩 옮길 때 따라 변한다. 다 뭉치면 전체 덩어리가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확장이면 확장.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소 형태 변경은 F4번키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일단 기본적인 주소 형태는 어쨌든 확장시킨까지 해서 총 8가지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어쨌든 6가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콤마. 자, 세 번째 인수는 정렬 방식, 등수 매길 때의 정렬 방식은 어떻게? 두 번째 인수, 전체 자료의 성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전체 자료의 성격이 뭐라고요? 엑셀 점수죠. 점수는 높아야 1등이죠. 그러면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 제로.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됐습니까? 자, 그러면
랭크,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랭크나 랭크 EQ 같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등수를 매길 때, 방금 지금 전체 쭉 등수를 보시면 40점이 2명 있잖아요. 몇 등이죠? 40점을 받은 사람이 몇 등이냐고요? 2등. 근데 원래 정상적인 생각은 한 사람은 2등이고 한 사람은 3등이잖아요. 그렇게 가져가야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누는 40점을 받았는데 누는 2등을 주고 누는 3등을 줬습니다. 그러면 3등 받은 40점을 받은 3등이라고 등수를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등수 매길 때 어떻게 합니까? 높은 쪽 등수에다가 갖다 매겨버리죠. 3등이라 이야기 안 하고 2등이라 했잖아. 그리고 나머지 다음 사람은 4등이 될 거고 3등 빠지니까. 이해되세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등수의 개념이거든요. 저기에 나오는 랭크 EQ 같은 건데 왜 EQ가 왜 생겼냐고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똑같은 점수에 대해서 이퀄입니다. 이퀄의 앞쪽 두 글자입니다. 같은 점수에 대해서 높은 쪽 등수를 매긴다라고 하는 개념이 랭크점 EQ라고요. 그럼 왜 갑자기 그럼 랭크 잘 쓰다 랭크점 EQ가 나오냐고요. 자, 랭크 EQ라는 함수가 나오면서 따라 나오는 함수가 있습니다. 랭크점 AVG라는 함수가 따라 나왔습니다. AVG.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한 1, 2분이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등수를 매긴다. 그러니까 이거 형식은 똑같습니다. 의미가 뭔지는 좀 더 마무리하고 설명드릴게요.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자동치역이 한 번만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되겠네요. 랭크점.avg. 자, 의미는 모르지만 형식은 다 알고 있으니까 가로 열고 넘버, 개별 데이터. 상대입니까? 자동치역이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이 주소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오케이. 콤마. 두 번째 전체 데이터 20점부터 40점까지. 자,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오케이. 콤마. 세 번째 인수 순위 매길 때의 등수 매길 때의 정렬 방식은 두 번째 인수 전체 자료의 성격을 확인. 전체 자료가 요만큼. 이 자료는 엑셀 점수다. 점수는 높은 점수가 1등으로 취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나열해서 등수 매긴다. 그걸 내림차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제로. 바로 닫고 엔터. 자,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사용해 보시고 나면 뭔가 이상하죠? 방금 40점 두 명은 2등, 3등을 가져가야 되는데 랭크점 있기에서 둘 다 2등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등수 매기는 방법인데 이 2.5 등수가 2.5등이라는 등수가 왜 나왔죠, 그러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2등과 3등의 평균값입니다. 2등과 3등의 평균값이 2.5등이라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 혹시 등수를 평균 내어 쓴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있으면 여기 계실 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보통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기시험에 랭크점 AVG를 함수는 실기시험에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특정 분야의 어떤 개념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실험실이나 연구실에 또 결과치를 가지고 등수를 매겼잖아요. 근데 어느 똑같은 값이 어느 한쪽은 그 값에 대해서 2등, 3등이잖아요, 원래. 근데 2등으로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그걸 가지고 또 실험을 했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계에서 좀 어려운 이야기로 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우리 쉬운 말로 그냥 편향이라고 이야기할게요. 한쪽으로 치우쳐진다고요. 치우쳐지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걸 편향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균값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등수에 대한 평균값을 쓰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랭크점 AVG 언제 나왔냐고요? 2016 버전에 처음 나온 거냐고? 아니요. 2007 버전부터 나왔었습니다. 랭크점 EQ, 랭크점 AVG라서 그동안에 사용을 잘 안 한 거죠. 네.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쓸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등수를 평균내어 쓴다는 생각을 우리가 왜 하고 살아요? 평상시에. 전혀 의미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카말 시험에는 이 함수를 내겠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랭크점 EQ로 하시고 실제 쓰실 때 랭크 함수 쓰셔도 됩니다. 실제 쓰실 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